향 냄새가 짙었다. 그건 평생 동안 수없이 맡아온 장례식장의 냄새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내 폐속까지 스며드는 그 냄새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문객들에게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몇 번이고 흘러나왔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다. 영정사진 속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선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 남자 내 남편 김도현. 30년을 함께했다. 젊은 시절의 고생도 자식 키우느라 허리 굽던 시절도 그는 늘 내 옆에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그 믿음이 무너졌다. 문이 열렸다. 검은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 울렸다. 조문객들이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였다. 그녀는 검은 상복 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내 나이쯤 되어 보였다. 눈가엔 슬픔이 맺혀 있었고 손엔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이 자리가 그녀의 자리인 듯이. 그녀는 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조문객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핥히었다. 뭐야, 또 다른 아내? 두 집 살림이었대. 진짜 부인이 둘이라던데. 내 손에 쥔 국화가 뚝 떨어졌다. 꽃잎이 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졌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히려 묘한 담담함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지금 뭐라고 했죠?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떨리고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고인의 법적 아내입니다. 혹시 김정숙 씨 맞으시죠? 그 이름, 내 이름이었다. 나는 당황한 채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김정숙이에요. 그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이름이 같았다. 그녀의 손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내 반지와 같은 디자인이었다. 내가 결혼할 때 남편이 내 손가락에 끼워준 바로 그 반지. 내 시선은 영정 사진으로 향했다. 웃는 그의 얼굴. 그 미소가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내 앞에 향을 놓았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차가웠다. 마치 오래된 얼음처럼.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조문객들이 나를 피해 조용히 속삭였다. 그 말들이 내 귀 속에서 울렸다. 두 아내 두 인생. 나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에 눈물 하나 없이 단정하게 합장만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섬뜩했다. 잠시 후 내 딸이 다가왔다. 엄마, 저 여자가 뭐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피가 맺혔다. 그 여자가 내게 다시 다가왔다. 혹시 저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그 사람에게 속은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속은 사람이라니. 무슨 뜻이지?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서는 동안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다.
익숙했다. 그 향기, 분명 그 사람에게서 나던 냄새였다. 시간이 흐르고 조문객이 빠져나간 뒤 나는 홀로 빈소에 남았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이 타들어갔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천장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였어? 그 질문이 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전화번호를 눌러봤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거짓말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거짓 속에서 아직도 갇혀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귓가를 때렸다. 눈을 감아도 남편의 영정 속 미소가 떠올랐다.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이젠 너무 낯설었다. 그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속여왔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여자 그녀의 말, 그녀의 표정, 그녀의 이름까지 모든 게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김정숙. 내 이름과 같은 이름.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방 안엔 아직 향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남편의 옷이 걸려있는 벽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양복 주머니를 뒤졌다. 손끝에 닿은 건 낡은 수첩이었다. 표지는 닳고 구겨진 자국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첫 장에는 날짜와 장소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4월 17일. 성북구. 점심 약속? 그 아래엔 정숙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그런데 글씨체가 달랐다. 정숙 성북 괄호 속 단어가 날 멈춰 세웠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다. 성북? 내가 사는 곳은 마포인데.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말했던 주소가 떠올랐다. 성북구 어딘가. 그곳이 분명 남편의 또 다른 삶의 흔적일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꺼냈다. 유품이라며 아들이 건넸지만 그는 비밀번호를 몰랐다. 나는 오래된 습관을 떠올렸다. 남편이 자주 쓰던 숫자 결혼기념일 612. 잠금이 풀렸다. 그 안엔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또 하나의 연락처.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 밤 맛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요즘 마음이 편해요. 이번 주엔 함께 산소에 가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내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그를 당신이라 불렀다. 그리고 산소라는 단어. 그건 우리가 함께 모시던 시댁 산소였다. 그는 나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그녀와 함께 제사 음식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다. 출장이 잦다는 말,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던 날들, 새로운 향수 냄새,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 셔츠. 모두 거짓이었다. 도연 씨 당신은 나를 평생 속였군요. 입안이 썼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쳤다. 그 순간 마치 그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몸을 떨었다. 며칠 후 장례가 끝나고 집이 조용해졌다. 조문객도 가족도 다 떠났다. 빈집엔 향초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 불빛이 벽에 흔들렸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바보였지. 그 사람의 모든 말이 진심이라 믿었으니까.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덮으며 나는 그 안의 글씨를 다시 떠올렸다. 정숙성북. 그녀의 집일지도 몰랐다.
내 발이 저절로 떨렸다. 다음 날 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낯설었다. 마치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나는 핸드백 속에서 수첩을 꺼내 다시 보았다. 주소 하나가 희미하게 손에 잡혔다. 성북구동 32-4. 그 주소로 향했다. 골목은 조용했다. 낡은 담벼락, 오래된 가로등, 그리고 낮은 건물들. 그곳의 공기엔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다. 문패에 적혀 있었다. 김도연, 김정숙. 내 이름과 똑같은 이름. 내 남편과 다른 나. 그 순간 다리가 풀렸다. 나는 담벼락에 손을 짚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현관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낮고 평온했다. 그 웃음이 내 심장을 찔렀다. 도연 씨,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이 분노로 바뀌는 걸 느꼈다. 나는 뒤돌아섰다. 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그제야 알았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뒤에 남는 건 단지 차가운 공기와 냉정한 결심뿐이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췄다. 나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펜으로 한 문장을 썼다. 그 사람의 거짓이 끝난 곳에서 나의 복수가 시작된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거짓된 삶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숙성북과 점심, 가족제사 준비, 병원 진료 동행. 그는 나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남편으로 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이제는 단지 확인이 필요했다. 그 여자가, 그 집이,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는 다시 성북구로 향했다. 이번엔 낮이었다. 햇빛이 골목길 벽에 부딪혀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먼지 냄새가 섞인 바람이 스쳤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딸랑하는 종소리.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왔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나와 같은 이름 김정숙. 그녀는 잠시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아,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당신 그 사람의 집이었군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사람은 저한테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향초가 피워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아직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 향이 내 코끝을 찔렀다. 익숙했다. 그 사람의 셔츠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였다.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와 그 사람, 그 미소, 그 포즈, 그 배경. 우리의 결혼 사진과 똑같았다. 단지 여자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끓었다. 이 사진 당신이 찍었어요? 네. 그 사람이 좋아하던 곳이에요. 당신도 가보셨죠?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아내였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둘을 동시에 사랑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나한테도 늘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겹쳐 있었다는 걸.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장례식 하루 전, 병원에서 그 사람 가방을 정리하다가 서류를 봤어요. 당신 이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소도. 나는 웃음이 났다. 기이하고 서늘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온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내 남편이었던 사람을,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한 통의 봉투를 꺼냈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긴 겁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재산의 절반은 김정숙 마포에게, 나머지는 김정숙 성북에게. 나는 잠시 웃었다. 그의 마지막까지도 계산적이었다. 사랑도, 거짓도, 돈마저도 반으로 나누어 남겼다. 그 사람 참 공평했네요. 네, 그런 사람이었죠.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내 손끝을 따라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나눈 건 사랑이 아니라 죄예요. 그러니 나는 그 죄의 몫을 대신 갚을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집을 천천히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향초의 냄새가 마지막으로 내 코끝을 스쳤다. 그건 사랑의 냄새가 아니라 타버린 기억의 냄새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삶을 둘로 나눈 데가 이제 그게 당신에게 돌아갈 거야.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유언장을 찢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나는 그 조각을 향초 위에 떨어뜨렸다. 불이 붙고 종이가 말리며 검게 타올랐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타들어갔다. 촛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그 불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은 두 번 다시 누구의 남편도 아니야. 유언장을 태운 그날 밤, 방 안에는 타버린 종이 냄새가 진하게 남았다. 향초의 불은 이미 반쯤 꺼져 있었고 그 불빛은 내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다. 불이 꺼진 자리에 남은 건 검은 재와 낯선 고요뿐이었다. 나는 그 재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의 거짓은 이제 사라졌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찝찝한 감각. 그건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탁자 위에 남편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건 내가 태우지 않은 유일한 물건이었다. 손을 뻗어 수첩을 열었다. 마지막 장에 낯선 필체가 보였다. 내가 아닌 그녀의 글씨였다.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말아요. 그는 두 사람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 순간 손끝이 멈췄다. 내가 태운 건 거짓이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차갑게 밀려들었다. 탁자 위에 재가 흩날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재들 사이에서 작게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펼쳤다. 거기엔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내 죄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 것.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그의 글씨였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의 거짓은 사랑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절망의 선택이었다는 걸. 그날 오후 성북의 여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 사람의 유품 중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받았다. 그 편지엔 두 사람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요. 당신께 직접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오세요. 기다릴게요. 해가 저물 무렵 그녀가 내 집 앞에 섰다.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위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정숙에게.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이겠죠. 하지만 봉투를 손에 쥔 순간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게 두근거림이 일었다. 두려움 같기도 하고 미련 같기도 한 감정. 그녀가 돌아가고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내 이름으로, 하나는 그녀의 이름으로. 내 편지를 먼저 펼쳤다. 정수가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했다. 누가 진짜였는지 묻는다면 나는 끝까지 대답할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두 사람 모두 나의 전부였으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태워버린 유언장보다 이 편지가 더 무거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당신은 끝까지 비겁했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스쳤다. 아마 그건 아직 남아있는 사랑의 잔향이었을 것이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향초를 켰다. 이번엔 편지를 태우지 않았다. 그냥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길이 춤추듯 흔들리고 벽에 비친 내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창문 너머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람에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당신이 만든 죄, 이제 내가 대신 안고 살아갈게. 하지만 언젠가 그 죄도 바람처럼 사라질 날이 오겠지. 촛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이 꺼질 때쯤 방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밤은 깊었다. 향초의 불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내 앞에는 아직도 그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또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손끝으로 종이를 만졌다. 그 질감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남편의 손이 아닌 그녀의 손에서 건네진 편지. 나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다. 정숙 씨,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키려 했어요.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남는 게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덜 아프길 바랐대요.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문장마다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줄을 읽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실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불빛이 살짝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흔들리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집은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닿아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리듬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탁자 위에 향초가 작게 타들어갔다. 그 연기가 허공으로 피어올라 천천히 사라졌다. 그 불빛은 남편의 눈빛 같았다. 나는 무릎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증오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가가 따뜻해졌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오래된 굳은 살이 녹는 느낌이었다. 새벽이 되자 나는 향초의 불을 껐다.
방 안엔 연기 냄새와 함께 고요함만 남았다. 옷장을 열어 남편의 양복을 꺼냈다. 그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 낡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들여다봤다. 빛이 거의 닿지 않았지만 그 반지는 여전히 반짝였다. 당신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워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입술 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다.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새들이 울고 멀리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평범한 소음이 오랜만에 위로처럼 느껴졌다. 탁자 위에는 남편의 수첩과 편지, 그리고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용히 상자에 넣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정리였다. 이제 그만 보내줄게요. 상자를 덮는 순간 햇살이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나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야 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부엌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향초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그 사람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지만 이번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그건 이제 아픔이 아니라 추억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향초를 켰다. 불빛이 작게 흔들렸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정숙. 그건 내 이름이기도 하고 그녀의 이름이기도 했다. 이제는 그 이름이 미움이 아닌 연결의 의미로 남았다.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괜찮아요. 봄은 그렇게 왔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맑았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향초를 켜던 그 자리엔 이제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다. 작은 연두빛 잎사귀가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았다. 그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공기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의 냄새가 없었다. 대신 아주 은은한 흙냄새와 햇빛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침이면 커피포트를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다시 익숙해졌다. 그 소리가 좋았다. 살아있다는 건 이런 소리였구나. 나는 문득 그렇게 중얼거렸다. 탁자 위엔 여전히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수첩, 편지, 반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젠 그걸 보아도 가슴이 덜 아팠다. 시간이 그 흔적을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낯선 필체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정숙 씨, 우리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는 두 마음을 가졌지만 거짓된 사랑은 아니었어요. 잘 지내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였다. 성북동의 그녀, 내 이름과 같은 여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이 잘 왔다. 꿈속에서 남편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 이젠 편히 가요. 며칠 후 나는 집 근처 복지관에 나갔다.
봉사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김정숙. 그 이름을 쓰며 손끝이 떨렸지만 이젠 두려움이 아니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내 이름, 이제는 그저 나 자신으로 불리고 싶었다. 복지관 창문가엔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향초 한 개를 떠올렸다. 작은 불빛 하나가 방 안을 채우던 밤들. 그 불빛이 내 안의 어둠을 천천히 덜어내던 시간들. 이제 그 불빛은 내 안에 있다. 그건 더 이상 슬픔의 불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의 불이었다. 저녁이 되면 창문을 닫고 불을 켰다. 식탁 위에 작은 컵 하나를 올리고 커피를 따랐다. 커피 향이 퍼졌다. 그 향이 예전의 향초 냄새와 겹쳤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고 조용했다. 그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멀리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움직였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남편과 처음 손을 잡았던 그날, 햇살이 이런 색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모든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은 모두 어딘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이 서로를 아프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미워했던 시간마저도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향초를 켜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속 불빛을 떠올렸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눈을 감으니 따뜻한 어둠이 나를 감쌌다. 불빛도 그림자도 모두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환했다.